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마감 시황 유튜브 버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향후에 그 실시간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을 이제 고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8시면 8시, 밤 9시면 9시 그래서 그 오늘의 시장을 좀 정리하는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특정한 시간대를 딱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녹화 방송으로 하고 그 이후에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감 방송 진행을 좀 하면 첫 번째 오늘 증시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의 고용지표 영향은 위든 아래든 그렇게 크진 않았죠. 뭐 시장에서 좋게 보면 그 테이퍼링이 늦춰지겠네 이런 관점이 있고 또 이제 나쁘게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건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번 지표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8월과 9월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고용 지표는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어떤 분석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으로 방향 잡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상장주 3인방이 오늘 시장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 한 6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늘 지수가 좀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을 만들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다 보니까 지수가 어쨌든 강보합으로는 끝날 수 있었죠. 뭐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일째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짝일지, 그러니까 만기 지나고 나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만기 전후에서 또 그 방향의 흐름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까지도 매수를 해주고 8만 전자 넘어가고 하면 뭐 하나의 추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 그러니까 10일 연속에서 올라갔다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연속 상승 이후에 어떤 코스닥의 변화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시 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닥의 연속 상승을 일단은 이제 중단했다라는 점, 이게 마침표일지 쉼표일지는 이제 조금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참여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쪽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제가 차트로 한번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이틀 동안 5분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지난 9월 3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아침에 붕 하고 떠서 움직인 다음에 시장이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3190 정도, 위로는 3200 초반. 이게 금요일 10시 이후에는 시장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좁아요. 그 폭도 한 15포인트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200포인트라는 어떤 지점을 좀 저항대로 인식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근데 아마 그 뭐 내일 이 아침에는 미증시가 움직이는 걸 보지 않고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내일 아침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졌다.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투자자들이 신중해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급, 오늘의 어떤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도 아침에 이제 매도로 출발했는데 이제 매수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투신권이 최근에 좀 매수 해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투신이 좀 매도로 바뀌었고 금융투자는 뭐 매수하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코스닥은 기관이 오늘 순매도인데 코스닥 그 10일 연속해서 순매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계속 죽어라고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의 매도가 나와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 전환까지 더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에서는 기관의 코스닥 연속 매도, 외국인들은 코스피의 연속 매수가 특징이다. 요거 이제 외국인들 거만 뽑아서 보면 그 최근 일자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5일 연속해서 순매수 들어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뱅크 블록딜 물량 때문에 순매수 잡힌 게 좀 있어서 왜곡된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여지는 것상으로는 순매수가 5일째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4일 연속 매도했다가 이제 오늘 매수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증시 수급은 뭐 괜찮았다. 그런 대로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 뭐 화학업종 동반 매수가 들어온 게 특징이었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거 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팔고, 금융은 아마 이건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매도한 게 이제 특징이었고, 동반 매수한 게 어쨌든 화학과 철강화학은 이제 소재 쪽이고, 이건 이제 경기 좋을 때 매수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를 또 동반 매수하고, 전기전자 매수하고, 이게 좀 경기하고 민감한 종목군들을 관련 있는 종목들을 동반 매수했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다만 통신장비 업종이 동시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통신장비하고 이제 오락문화는 이건 엔터고, 그다음에 통신장비 쪽 이거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인데, 이거 정도가 이제 동반 매수 들어온 거 정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수급상의 특징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투자 주체별 종목들 매매 동향 보면, 기관이 낙폭과대주를 제일 많이 샀어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는 NC소프트, 금액이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신규 게임, 그러니까 게임 런칭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팔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매수로 바뀌었고, OCI를 또 매수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매도 쪽에서 보면 뭐 셀트리온, KB금융, 네이버, 페노션, 크래프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로 잡혔죠. 그다음에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보고서가 잘 나온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후성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인터라든가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좀 잘 나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이 매수한 게 좀 특징.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신규주 매도를 아무래도 좀 했죠.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1,000억 원 이상, 우전주는 300억 이상,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한 게 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LG화학을 샀어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팔았던 종목인데, LG화학을 좀 매수한 게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를 팔고 떨어진 거를 좀 사고 이런 게 일부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그 매수하는 거 이제 일관되게 하는 편인데, 조금 특징적인 건 LG화학을 그렇게 팔다가 매수로 바뀐 게 약간의 어떤 특징이었다. 요게 이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딱히 뭐 이게 대단한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그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찐 바이오주들,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어떤 찐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매수가 별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통신 장비 매수,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첨보, KMW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가 일부 보였다 정도. 그러니까 찐바이오 최상단 종목들은 보이지 않고, 약간 이제 뭐 통신 장비 쪽이라든가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군들 이렇게 매수했는데, 사실 업종별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골라서 매수한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5G 종목들이 좀 보였죠. 뭐 에이스테크 그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미에텍 이런 종목군들 좀 보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씩 이렇게 상단에 보면 그렇게 이제 포진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보였고, 다음에 2차 전지주는 종목들별로 좀 갈리는, 근데 매도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좀 매도에 가까운 어떤 움직임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다만 이제 특정 업종에 이렇게 매매를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쪽에서는 그냥 좀 종목들별로, 업종 내에서 종목들별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를 좀 보면, 우선 오늘 그 LG화학을 외국인들이, LG화학이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 계속 90만 원대 이상까지 갔다가 70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급에서 보면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로 바뀌었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면서 이제 동반 매수가 붙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규모도 제법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5.5% 정도 반전이 나왔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인데, 그 LG화학이 빠지게 됐던 동기가 리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던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 단일 재료로 빠졌었다고 이제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너무 뭐 충분히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줄어든 게 그 보상으로 나가게 될 금액이라든가 뭐 이미지 실추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뭐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이런 어떤 정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까지 대량으로 팔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다. 이게 아마 팔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쯤 매도가 기다리는 것까지 멈추는 것까지 보고 하려는 외국인들이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주로서 반전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차트를 딱 보셔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KMW가. 근데 오늘 계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3분기 삼성전자향 뭐 공급 물량 최대치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목들별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가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 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돼서 낙폭과대가 확 눈에 띄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KMW는 예전에 딴 짓만 안 했어도 갑자기 무슨 LED 사업 진출한다고 막 공장 팍 지었다가 공장까지 다 지었는데 붕 떠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한동안 주가 고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5G가 터지면서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전에 이게 상당히 주주들 좀 속색였던 종목이었어요. 제가 저 종목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후성. 예, 후성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후성도 오늘 이제 보고서가 이제 하나 나와서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이 불순물 이런 거 되게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을 물로 닦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특수가스로 훅 불어가지고 확 밀어내서 특수가스로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불순물 들은 거 이런 거를 제거한다라는 거는 오염물질 배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장 인허가 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고 할 때 뭐 어떤 물질 같은 거, 그걸 무슨 안 좋은 물질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거, 유해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공장 하나 짓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설비 투자하고 할 때. 근데 이게 설비 투자해서 이게 증설이 됐죠. 몇 년 전에.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또 업황하고 사이클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4천 얼마 때 사가지고 8천 원에 좋다고 수익 많이 났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팔았던 종목이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올라갔죠. 그래서 어쨌든 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목표주가 21,000원짜리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와서 이제 강세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게 이게 코오롱 플라스틱이 오늘 올라간 폭이 얼마 되진 않지만 뭐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차트 보면은 저게 사실 편안하게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언뜻 보면 많이 올랐다 싶지만 올라갔다 이런 어떤 조정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구간을 투자자들이 견디기는 어렵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팍팍 올라가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수소차 관련 종목이냐?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차 안에 들어가는 별의별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안전벨트 딸깍 매는 거. 요 부분 만들어내는 게 또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하고요. 이거 외에 라이트 부분이라든가 뭐 엔진 뚜껑 뭐 이런 것들,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동차 분야라서 하여튼 이런 거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체에 들어가는 제품 만들 때는 수소차나 전기차는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근접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광을 받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죠. 근데 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만, 이제 공부 삼아서,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서 움직이지? 이렇게 하면 공부 삼아서 하나 볼 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특징주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보면 오늘 미증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가 사실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어떤 거래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찐이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이후에 주중반 이후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양시장 ADR 수준이 아직 안 높아요. 한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ADR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근데 이거 20일 평균치가 이제 보통은 80에서 120 사이에서 움직이고
80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120 가면 과열 이렇게 보는데 지금 90 정도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과열은 아닌데 더 종목 장세 정도는 좀, 이건 지수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종목 장세는 뭐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에 좀 계속 종목 수급에 집중해야 될 때다.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상승 이후에 지금 첫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쉼표가 될지 마침표가 될지, 이제 투자들이 한번 조정이 나와서, 사실 뭐 조정폭이 거의 그냥 뭐 붙어 있는 조정이라서 이걸 조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투자들이 살짝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장 이후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좀 변화가 생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오늘 팔았잖아요. 기관도 팔고. 기관은 원래 10일 동안 계속 팔았기 때문에 좀 상수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이번 주 만기일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해석, 요건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하다. 이제 내일 수급 동향을 잘 보면서 이제 진짜 뭐 고용지표에 대해서 진짜 해석은 내일장에서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연속 상승 이후에 어떤 흐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간 증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거, 3월에 8일 연속 상승 이후에 이렇게 횡보했다가 확 올라간 케이스가 있고, 또 이제 작년 11월 8일 연속 상승 후에 이제 좀 하루 세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9일 연속해서 올라간 사례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때는 7월에 11일 연속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큰 조정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상승하고 나도 쉬었다가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라든가 주도주였던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뭐 요 코스닥의 어떤 한 최대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그 이후에 아마 큰 방향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수급 동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 진행 중이니까 종목별 어떤 지수의 의미 두기보다는 이제 종목 수급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유튜브 버전 방송은 이렇게까지고요. 뭐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며칠은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매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생방송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거를 기획을 해서 적당한 때 제가 공지를 해서, 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그 방송 하나를 녹화를 해놨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음질 문제로 이걸 못 올릴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만 그 파일을 보관해놓고 이제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음질의 문제가 좀 있고, 조금 내용도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이제 덮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향후에 토크 방송에 앞서서 예습 방송, 그러니까 제가 초대해서 나중에 이제 토크 방송 진행하실 분들, 같이 참여하실 분들을 그에 관련해서 투자 성향이라든가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느낀 관점에서의 내용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예습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오셔서 발언할 때 복습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그분들은 잘 활용하더라, 이 내용을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음질이 조금 탁하게 나와서, 예, 이제 그거를, 예,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로 다시 녹음을 최대한 빨리 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시황맨 TV 구독하기도 꼭 좀 모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